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1일 오후 10시 37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있는 스위스의 체르마트 시간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2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조갑제닷컴과 여론조사 공정이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4명이 응답했습니다. ARS 방식으로 했습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물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분별력은 역사관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대한민국의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관에서 이념이 나옵니다. 이념에서 정책이 나옵니다. 역사관, 인물관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인물관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등은 박정희 42.3%, 2등은 노무현 31.6%, 3등 김대중 16.2%, 이승만 3.2%, 박근혜 1.5%, 김영삼 1.4%, 윤보선 1.2%, 이명박 0.9%, 전두환 0.9%, 노태우 0.5%, 최규하 0.3% 이렇게 나왔습니다. 빅3가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입니다. 박정희 42, 노무현 31, 김대중 1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인물관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정희가 1등인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노무현, 김대중 2, 3등인데 그 나머지가 이승만 3.2%가 이게 정상적인 분별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진영에 줄 세운 사람입니다. 한미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확충을 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의 토대를 만든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긍정평가가 3.2%밖에 안 됩니다. 김대중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노무현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박근혜 1.5%, 김영삼 1.4%, 이명박 0.9%. 이명박 0.9%? 이명박 대통령 5년 시절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명박 때. 그런데 0.9%면은 노무현의 30분의 1도 안 됩니다. 전두환 0.9%. 이게 옳은 겁니까? 전두환 시절 1980년대 대한민국은 연평균 경제성장 10.1%를 했습니다. 세계 1등이었어요. 전두환 시절에.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단임으로 끝냈습니다. 6.25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였어요. 물러날 때는 민주적 대통령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0.9%라뇨. 노태우 0.5%.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민주화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한 사람입니다. KTX, 영종도의 인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200만 호 건설, 신도시, 5대 신도시 건설 등 0.5%.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은 이게 뭐, 한 60분의 1밖에 안 되군요. 이렇게 대우를 받았을 때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인물관, 역대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 통계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이것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여론이 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지만 문재인을 뽑은 국민 또한 문제다.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제 분야 업적을 물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박정희 55.3%, 두 번째가 17.9%인 노무현, 김대중 17.7%, 전두환 2%, 이승만 1.6%, 박근혜 1.6%, 김영삼 1.4%, 윤보선 1%, 이명박 0.6%, 최규하 0.5%, 노태우 0.2%. 박정희 55.3%. 여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1.6% 이게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서 번영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준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의 경제적 평가는 박정희 대통령과 같아야 합니다. 또는 더 높아도 돼요. 그런데 1.6%가 뭡니까? 노무현 때의 경제정책보다야 이명박의 경제정책이 성공했죠.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그런데 0.6%입니다. 이것은 거의 침을 뱉고 땅에 그냥 매장해버리는 이런 역사관. 박근혜 1.6%, 노태우 0.2%, 더구나 전두환 2%.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지도자로 있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1등이었습니다. 10.1% 연평균. 그렇다면은 전두환, 노태우가 세계 1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 0.2%, 김대중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노무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분별력이 정확하다고, 정직하다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도 또한 한국 사람들의 인물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그 다음에 국방안보 분야 업적을 평가를 해달라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 박정희 35.6, 2. 노무현 25.8, 3. 김대중 20.4%, 4. 전두환 4.7, 5. 이승만 4.7, 6. 김영삼 2.5, 그 다음에 박근혜 2.2, 이명박 1.8, 최규하 1.0, 윤보선 0.9, 노태우 0.5 이런 순서입니다. 국방 분야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사람이 국방 분야에 기여한 게 어느 정도죠? 국방의 제일 핵심은 한국에서는 이념입니다. 이념. 좌익 이념과 싸우기 위해서 방공 자유 이념을 강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두 사람 다 방공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켰습니다. 김대중 씨는 김정일과
악마의 악수를 했죠. 6.15 선언이라는 헌법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 뒤에 좌익들이 바로 하도록 만든 크나큰 문제 많은 6.15 선언을 김정일과 합의한 김대중 씨가 국방안보 분야에서 세 번째 20.4%, 노무현 25.8%, 노무현의 국방안보 정책에서 핵심은 한미연합사의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는 전시작전권 전환이었어요. 왜 그걸 무리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더 강화해야 할 한미동맹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다음에 노무현, 김대중 안보에 기여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좀 잘못된 비뚤어진 안보관, 인물관을 갖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정치 분야 업적을 물었습니다. 노무현 33.5 1등입니다. 박정희 30.2 2등입니다. 김대중 16.8 3등입니다. 김영삼 6.5, 이승만 4.1, 박근혜 2.5, 이명박 2.1, 전두환 2.0, 노태우 0.8, 최규하 0.7, 윤보선 0.6. 여기서 과연 정치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치가 무엇이냐? 한국에서 정치는 50%가 안보입니다. 공산당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치의 50%는 안보입니다. 안보.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김대중 씨가 민주화 투쟁한 건 사실입니다. 김영삼 씨가 민주화 투쟁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난 다음에 정치를 잘했다고 어느 정도 잘했다고 보십니까? 이승만보다 잘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도 랭킹을 제대로 매기려면 이승만 1등입니다. 즉 정치제도로서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정치를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사회주의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느냐의 결정적 기로에서 이승만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반공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1등이 되어야죠. 노무현이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승만 1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1등 되어야 될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와 이승만은 한국 민주주의의 어머니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0.8은 이건 너무 심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6.25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다음에는 그야말로 이분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의 실천,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천, 언론 자유를 허용을 하고 야당에게 개입하지 않고 안기부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않고 부정선거하지 않고 그런 노태우 대통령이 0.8%의 지지를 받는다? 정상적인 국민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떤 국민의 수준을 보려면 그 국민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칭찬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민 수준입니다. 국민 수준입니다. 이승만, 전두환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하고 박근혜, 이명박은 아예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노무현, 김대중을 높게 받드는 이런 국민들이 오늘날 불러들인
불러들인 재앙적 상황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출현이죠. 문재인 정권을 출현시킨 데는 이런 국민들의 분별력, 문제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내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역대 대통령 제1등으로 지금 뽑힌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지금 동상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동상을 만들었는데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땅이라고 거기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국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